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이후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또다시 속출하고 있고요. 또 이 집을 빨리 처분하려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좀 속출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부의 규제책 나오고 그 이후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면서 그 현명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한 부동산 전문가죠?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러 갈게요. 이영규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전화번호 일단 알려드려야죠.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오늘 02-2077-6356 번 열어놓을게요. 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545-7988번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로는 문자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두 가지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슈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이겁니다. 집값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빈틈없는 규제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걸 꼭 알고 계셔야 될까요? 네, 일단 정책을 살펴보면은 가장 큰 골자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좀 더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청약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좀 8월에 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조금 강도가 센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든지 또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양도소득세까지 정말 촘촘하게 짜여진 맞춤형 고강도 정책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지난 6.19 대책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했었는데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간 규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는요, 일단 서울은 전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과천, 세종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규제에서 몇 가지가 더 더해지는 건데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요, 한 가구로 제한하는 이런 규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DTI, LTV도 약 40%까지 강화를 할 거고요. 또 2015년에 폐지했던 이 주택거래 신고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요, 이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또 입주 계획 이런 걸 신고하는 거 여기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투기 가열지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바로 투기 지역입니다. 이 투기 지역은요,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의 몇 개구, 그리고 세종까지 총 12개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이 투기 가열 지구에 나온 규제에다가 더 더해지는 규제가 나오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건수도요, 이 한 건으로 제한하는 등 이런 규제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규제책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는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서 이 단기 투기 수요는 잡는 데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 바로 청약 시장인데요. 이 청약 제도도요,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일단 이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지만 1순위자 자격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 가점제 비율을 좀 높입니다. 그동안 이 가점제에 있어서 좀 여유를 뒀다면 이제는 소형 같은 경우는 100%까지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중간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요, 실수요자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해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에게는 이 금융 규제도 좀 더 빡빡하게 적용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서민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라든지 또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한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내가 구입하려는 주택이 5억 원 이하, 이런 서민에게는요, 이런 규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이 주택 매각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다주택자들에게 좀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양도소득세를 내실 때 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구간별로 이 퍼센트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5%, 20%를 내시던 분들도 2주택자부터는 거기다가 10%를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가 좀 더 늘어나는 경우고요. 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겠죠. 기본 세율에다가 20% 추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담이 이 다주택자들에게 안겨질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요, 일단 뭐 조금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평가는요, 일단 웬만하게 쓸 수 있는 규제책은 다 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단기 투기 수요를 잠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 또 뭐 이사철이 한다면은 뭐 또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갈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주택자들한테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를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데 있어서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인상에 대한 이런 혜택까지도 조금 더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규제책이 어쨌든 지금 급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은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오피스텔, 분양 물건까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또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겠죠. 저희 방송 중에도 봐드리겠지만 오프라인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소액투자법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8월 4일, 5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합동역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02-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쪽으로 걸려온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2077-6356번으로 전화 받아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평상시에 방송 통해서 부동산 정보 잘 접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던 차에 보유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조언 구하고자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현재 도남동 한진 아파트 네. 24평, 24평? 10년째 보유 중에 있어요. 예. 현재는 세입자가 전세로 주거하고 있고요. 아, 네네. 주변 시세보다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새로운 부동산 정책도 발표가 되었고, 그렇죠. 예. 예, 정책과 맞물려서 향후 이 지역의 전망 그리고 매도 시기 네. 알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도남동 말씀 주셨고, 한진 아파트 소형 평형 가지고 계신데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 도남동의 한진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계신 거고요. 그럼 이제 네네. 딴 지역에는 실제 거주하신 아파트가 또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년이나 보유하셨다고요? 네, 안 올라요. 그렇죠. 뭐 많이 안 오르죠? 네네. 어쨌든 뭐 그 입지는 나쁘진 않아요. 뭐 도심 접근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네. 이제 경전철도 들어올 거잖아요. 예. 바로 앞에도 전철역이 있어요. 그렇죠. 성신여대 있고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네, 뭐 경전철도 네. 들어오는데 그럼 네. 왜 안 오를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진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죠. 굉장히 네,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네네. 뭐 소형 평수도 굉장히 많은데 왜 가격이 안 올랐냐? 일단 뭐 대단지라는 측면이 있어요. 뭐 이 네. 주변이 워낙 뭐 거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안 네. 올랐는데 일단 뭐 네. 주변을 살펴보면은요, 이 아무래도 연차에 대한 약점이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네. 예. 물론 뭐 대학로라든지 인사동 가는 데는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뭐 기존 4호선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네. 예, 뭐 보문 그렇습니다. 아이파크라든지 바로 위에 뭐 도남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 25평대 비슷한 평수가 5억을 넘었어요. 네, 예, 상대적으로 너무 여기 저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평균이 뭐 한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혹시 지금 시세는 알고 계세요? 네, 현재 한 3억 4천? 그렇죠. 예, 한 그 3억 정도. 중반선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장점은 그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좀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이 한신 아파트로
전세를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굳이 사지는 않아요. 가격이 많이 안 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옆에 새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오르는 게 뭐 완만하고,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보더라도 이게 연차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15년에서 한 25년 있는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오르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요번에 또 이제 규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년 4월 이후에 이제 이걸 파실 때는 그동안 붙던 양도세에 비해서 조금 더 중과세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라면 이거를 굳이 계속 전세를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매도를 하시고 딴 네. 쪽으로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지금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상승폭은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최근에 네. 조금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2, 3년 사이에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오를 때 이 아파트는 조금밖에 안 올랐다는 건 네. 앞으로도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예, 매도를 좀 빨리 알겠습니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빨리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그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 네, 그 30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그거를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또 매도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예.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대보면서 네. 혹시나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쯤 네. 시기가 적절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산타운 네. 아파트 보유는 오래 하셨나요? 네, 한 7년쯤 됐습니다. 혹시 거주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거주한 적은 제 없으세요? 직장 때문에 네. 지방에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남산 아파트가 굉장히 크죠? 네, 맞아요. 예, 굉장히 네. 넓습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있어서 한번 찾아갔는데 네. 입구만 잘못 두면 한참을 헤맬 정도로 굉장히 넓은 아파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신당 3구역이 옛날에 그 재개발될 때 지어진 아파트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환경은 네. 물론 이제 조금 언덕이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예. 네. 뭐 남산공원 있고 뭐 국립극장이라든지 뭐 장충체육관 옆에 있고 뭐 굉장히 입지는 좋고요. 또 매봉산공원을 끼고 있어서 이 사시는 네, 네. 분들이 뭐 공기적 환경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아파트 내에서도 뭐 가격차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혹시 맞습니다. 그 지방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시세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네. 지금 뭐 알아보면 네. 뭐 제가 샀을 때보다는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아, 당연히 올랐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 30평, 32평이라고 하셨는데 한 네. 7억 초중반은 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7억, 합니다. 예, 7억 초중반이 가는데 네. 그러니까 남산타운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차가 좀 돼가는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옥수동이 최근에 많이 이제 핫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옥수동에 뭐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뭐 레미안이라든지 또 이제 한남동 쪽으로 해서 뭐 옥수극동도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이런 네.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옥수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나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 30평대가 이미 10억을 조금 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옥수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압구정동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뭐 우스갯말로 뒷구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핫한 곳이고 사람들의 주거수도 네. 굉장히 많이 옥수동으로 갔어요. 네. 근데 뭐 이 동네는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지만 옥수동도 어느 정도 언덕에 있고 남산타운도 그보다 조금 더 언덕에 있는데 네. 지금 주거하시기에는 굉장히 좋고 제가 볼 때는 뭐 임대는 굉장히 잘 맞춰질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3호선을 이용해서 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또 뭐 도심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 주변에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이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산타운 아파트가 연차라든지 뭐 세대수 이런 걸로 봤을 네. 때는 어쨌든 이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7억 한 초반이라고 봤을 때 이게 네. 과연 8억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분위기가 좋았으면 넘었을 텐데 이게 어쨌든 네네.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 2달, 3달 정도는 뭐 관망하는 시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3달 정도는 가격 오름세가 좀 둔화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연차가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제 연차에 대한 약점도 생기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여기를 뭐 와서 다시 거주하실 생각이 없으시다거나 네. 그러시면은 전세 만기 시점에 있어서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또, 추후에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도 빨리 받아볼까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저 서초동에요. 서초동. 우성 5차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거 지금 뭐 전망이 어떻는가 하고 예. 궁금해가지고, 예. 예. 서초동 우성 5차 아파트. 바로 예, 점검 들어갈게요. 25평이요. 예, 25평형. 예, 체크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니, 전망이 어떻나 하고, 예.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망 좋고요. 네. 여기 뭐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네. 지금 거주는 하시나요? 아니야. 아, 임대 주고 계시고요. 예. 임대 굉장히 잘 나가죠? 예. 예, 뭐 지역적 특성상 임대가 잘 나갈 수밖에 없고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좀 더 보유하셔도 좋거든요. 네. 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강남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이고 그게 강남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어쨌든 이 강남역이라는 곳이 업무지구도 가장 밀집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네.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높은 곳인데 네. 뭐 바로 이로 보시면 삼성타운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 이제 롯데칠성부지도 앞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네. 또 경부고속도로도 어쨌든 지하 산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호재가 다 껴있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네. 아파트 가격이 뭐 흔들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어느덧 연차가 조금 돼간다는 얘기죠. 예. 연차가 돼가고 이제 주변 단지에 비해서 세대수가 좀 작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수가 작은 약점, 연차에 대한 약점이 있다 보니까 물론 네. 주변 새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내년에 들어올 뭐 서초 SG가 바로 밑에 있는데 네. 이 아파트는 현재 뭐 분양권 가격을 보더라도 평당 한 5천만 원대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서초 우성은 지금 한 25평이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가죠. 네네. 네, 그 정도 갈 거예요. 어쨌든 예. 뭐 1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뤘고 이 네. 앞으로 주변에도 재건축을 또 예정 중인 아파트들도 많아요. 뭐 지능 아파트라든지 뭐 서초 우성 1차 같은 경우도 연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낡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대를 내놓으면은 아마 서초 우성은 굉장히 잘 나갈 거고요. 네. 그런데 또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뭐 삼성 그쪽 롯데지성 부지 하면서 뭐 종상향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종상향이 된다고 하면 더 좋아질 건데 그거는 뭐 제가 네. 장담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냥 보유하셔서 임대 계속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뭐 전세가는 네.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네.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제가 투자하고 실거주하고 지금 하나를 구입했으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주의 야당동에 캔탑이라고 해. 네. 양주시의 옥정 센트럴 파크 브루지오하고 두 개 중에 보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예. 파주나 양주는요. 네. 실거주 하신다면 찬성. 예. 예, 근데 뭐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시면 반대입니다. 그냥 투자도 되고 실거주도 되고 예. 그러니까 실거주만 생각하시면은 글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가격이 많이 오를 걸 기대하시면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또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도 계속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접수되어 있을까요? 4985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유자금 5천만 원으로 다세대 주택 투자 고려하고 있으시다고요? 지금 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에요. 지금 투자해도 시세 차익 볼 수 있을까요? 주목하고 계시는 지역도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서울 궁금하신 거겠죠? 그렇다 가정하에 한번 진행을 해봐야 드려야 되나? 어떻게 볼까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하시던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세대택이라고 하면 빌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시기에는 뭐 빌라를 사는 순간 손해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 3, 4년 동안 이 다세대택 시장이 굉장히 화랑세를 이뤘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강남권이라든지 서울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세대택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서인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주거 하향 현상, 뭐 다운사이징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처음 뭐 삶을 시작할 때 뭐 아파트에 살면 무조건 좋겠죠. 하지만 자금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요즘의 다세대택들은요,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뭐 주차 공간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준 아파트 수준으로 지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강남 같은 경우는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물론 이제 그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실 다세택은 많아요. 근데 예전처럼 한 3, 4년 전처럼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좀 도래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 정도 투자하셔서 뭐 한 3, 4천 그런 정도 이득을 충분히 보셨다면은요, 이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매각하실 때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다세택에 투자하실 경우 내가 내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이 굉장히 현명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조금 양성화시켜서 뭐 기본적인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 사업을 하실 분들은요, 꼭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기왕이면은 강남권 그런 곳에 다세대택, 역에서 가까운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실까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다면 언제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 무료 세미나도 열려 있거든요. 이쪽 이용하셔도 좋을 텐데 이쪽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화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한 소액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8월 4일, 5일 이틀간입니다. 금, 토, 오후 1시고요. 합동역으로 와주세요. 02-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어제 이제 규제책 발표나고 나서 얼마나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겠어요. 그 세미나 가면 어떤 얘기도 주로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투자를 하시던 내가 집을 사던 또 내 집을 팔던 시장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요. 어저께 바로 큰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것부터 차례대로 매각을 해야 내가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을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시장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제대로 된 분석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미나는요, 시간이 있으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참석하신다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빨리 문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입니다.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성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이철웅 소장, 안중성 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자, 세 건의 물건 저희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건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를 주셔야죠. 여기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2077-6391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놓을게요.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자,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챙겨듣고 자세한 물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철웅 소장님, 오늘 어떤 포인트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자, 2030 서울플레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지 많이 올리셔가지고 어떤 지역인지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 중에 7광역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북 지역에는 이제 청량리가 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서울 도시명 재생 사업이 17곳이 추가가 됐는데 바로 또 이것이 주변이 선정이 됐죠. 바로 요즘에 이제 대규모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청량리 일대에 정말 아직은 굉장히 가격대가 싼 이런 주택인데 바로 용두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잠시 뒤에 용두동 저희 함께 가겠습니다. 안중성 부장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신 날이군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우선 두 가지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 두 군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거지가 좀 부족한 지역이고요. 산업지와 상업지가 70% 이상의 지금 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과거로부터서 지금까지도 주거지가 부족했던 지역으로서 수급과 그리고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매물과 그리고 차익형 매물을 각각 준비를 해봤고요. 두 군데 모두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과거의 이제 미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자족형 그리고 기업 주도형 도시들이 그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건에 대한 부동산 물건을 저에게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화면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연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들여다볼게요.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중성 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광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징, 뭘 생각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광희동 그리고 동대문 역사공원 문화공원 일대가 상업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상업지 비율이 약 한 7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가 주거와 그리고 공공시설들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 대비해서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 그리고 광희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이 바로 동대문 상권의 중심이다라고 봤을 때 그 중심,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중심지가 바로 광희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2호선과 4호선, 5호선이 교차를 하는 지점입니다. 3개의 역세권을 바로 이용이 가능하면서 이 3개 호선 자체가 굉장히 이용인객 수가 많은 호선 중에 하나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순환선이 되겠고요. 4호선 같은 경우도 도심지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서 저쪽 노원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호선이 되겠고요. 5호선 같은 경우도 강서부터 강북을 거쳐서 강동까지 연결되는 호선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많으면서 많은 또 이용객 이런 역세권 주변으로의 상권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보면은 상업지가 좀 쇠퇴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와서 보시더라도 이 매물지 주변으로 해서 낙후된 공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들을 좀 재생화 그리고 리모델링에 포커스를 맞춘 이런 상권의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바로 두산타워라든가 APM 등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는 쇼핑몰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그리고 장충당 공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도심 속 안에서 이런 자연 녹지 공간들이 친화적으로 조성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이슈도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세권 중심으로 좀 노후된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재생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서 밀도 있는 개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계획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런 역세권 상업지 중심의 땅들이 앞으로도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 규제 최소지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정책이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용산의 캠프킹 부지와 마찬가지로 본 지역 주변으로 신당역 주변에 이런 넓은 부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줬을 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 자체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마리나베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약 7조 원 정도의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상권과 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는 점을 좀 고무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 뭐 동대문 DDP 이런 공원들과 그리고 상권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료관광 특구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수를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희동 다세대 주택 저희 점검하고 있어요. 건물 보러 가야죠. 준공이 이제 내년도 초입니다. 아직 여유는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10층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층 중에 5층까지가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부에는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5층 중에 3층이다. 따라서 로얄층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상단부에도 오피스텔도 고층 부분에 이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상업지에 지어지는 만큼 또 이런 주차 공간들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자주식 주차 공간과 기계식 주차 공간 혼합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주차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투자 시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해봐야죠. 가격 점검 주시죠. 네, 매매가는 2억 9,800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3억대가 넘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 금액 약 2천만 원대, 3천이 좀 안 되는 금액에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천에서 3천 정도의 11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또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수익률로 따지더라도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한 7%대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높은 수익률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주변에 상권지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노후화된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변의 노후화에 따라서 좀 투자 판단을 좀 해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광희동 다세대 주택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일까요? 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변에 상업지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소태동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좀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시켜서 좀 둘러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광과의 거리가 1분여가 채 되지 않는 초역세권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까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서울의 중심부 중구 광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주세요. 02-2077-6391번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6391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2017년 7월, 지난달이죠? 준공 완료됐어요. 6층 건물이고요. 그중 4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용두동입니다. 어떤 특징에 주목을 할까요? 자, 일단 용두동 그러면 좀 지명부터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용의 머리는 안죠. 네. 이 지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바로 이제 용두동 그러면은 역 이름도 용두역입니다. 2호선 용두역이고요. 별칭이 동대문구청역입니다. 따라서 용두역에서
도보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또 제기역이 있고요. 또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또 청량리역이 있는데 바로 이 제기역과 청량리역도 역시 도보로 한 7, 8분이면은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거리의 입지 조건을 갖춘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또 영두공원이 있고요. 바로 물건지 앞에는 또 청계천이 지나갑니다. 청계천을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가신다 그러면은 또 이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중랑천과도 또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영두동 그러면은 바로 이쪽에 이제 청량리 이제 재래시장들이 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령시장, 내지는 또 경동시장, 여기에 이제 청량리 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첨가물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재래시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한 생활 물가를 직접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영두역 3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은 바로 연결되는 게 홈플러스가 연결이 되고요. 홈플러스가 또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동대문 구청이 연결이 됩니다. 이 지역을 항상 지나서 이 물건지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또 대학가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이제 서울시립대가 있죠. 우측에. 반면에 또 좌측 반대편에는 또 이제 사학명문인 고려대학교가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요. 또 바로 아래쪽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뭐 동호대교라든지 성수대교만 차를 가지고 건너가게 되면은 강남권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춘 물건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다세대 주택? 자, 용두동에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을까요? 지금은 일단 사람이 북적북적한 곳이라고만 생각이 드는데요. 영두동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거의 청량리하고 이제 같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청량리 일대가 네.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홍등가라든지 뭐 청량리 588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세 곳에서 네 군데 정도만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올 여름이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층에서 65층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4개 동을 저기 옮겨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청량리 일대 가보시면은 전혀 이런 징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앞으로 한 이제 4년 정도 남았죠. 2021년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0층에서 6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가고요. 또 45층 규모의 강북권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또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들을 갖춘 또 랜드마크 건물이 이곳 청량리 4구역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범물건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발 시에 발생되는 효과를 계속해서 누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이제 전철, 레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전철이 들어가면서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GTX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B, C 노선이 바로 이제 청량리 일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량리가 출발점이 되고요. 또 C 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경유지가 되는데 또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또 강원도로 가는 KTX 출발점 또 경유지가 바로 그 청량리 일대이기 때문에 이런 고속철의 시대가 열림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충분히 좀 바라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명목까지 들어가는 면목선 경전철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이 면목선 강북의 경전철이 또 개통이 됐을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청량리 일대 교통 여건이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량리 4구역 아래에 바로 동부청과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보성산업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서 동부청과 시장도 마찬가지로 50층에서 54층, 55층의 건물들이 한 4개 동이 또 돌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동부청과 시장과 청량리 일대의 개발이 바로 이제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지의 개발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인근 아래쪽에 위치한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7월에 준공 완료됐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지어졌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완공이 돼서 제가 그랬어요? 자료를 못 준비를 했어요. 네.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선분양을 조금 꺼림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보시면은 뭐 마감 자재, 그다음에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층 중에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뭐 빌트인 냉장고라든지 또 드럼 세탁기까지
것이 다 완비가 돼 있고 이 중에 CCTV라든지 주차장까지도 완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재래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학교의 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까지도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주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또 전문 관리업체 관리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 동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가셔서 한번 둘러보고 또 판단 내리시기 좋겠네요. 자, 가격적인 메리트도 확인하셔야죠. 매매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 강북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웬만한 지역의 전세 가격도 되지 않는 분양 가격 자체가요. 자, 2억 3천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는 한 1억 한 뭐 9천에서 2억 정도가 되는데 2억을 예상했을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3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아까 제가 재래시장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익형, 월세를 따박 받는 수익형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 기준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선순위 대출 1억 한 4천 정도를 받으신다고 그러면요. 월세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1억이 훨씬 안 들어가죠. 7천 정도가 되면서 나중에 월세는 월세도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청량 일대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덤으로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도 매일 챙겨드리고 있죠. 어떤 점 생각할까요? 부동산 외에 입지가 최고라고 그러죠. 입지 상태 한번 보시고요. 집도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고 또 사이즈, 마감 자재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즘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의 변수가 있긴 있는데 특히 수익형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출, 개인의 신용대에서 조금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선분양 위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두동 다세대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정보요 다시 한번 추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물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강서구 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입니다. 양천향교역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은 내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6층 살펴볼게요. 매매 금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는 물건입니다. 이제 가양동으로 한번 시선 옮겨볼게요. 이제 입지적인 이 분석부터 해봐야죠. 특징을 좀 잡아주시죠. 네, 우선 양천향교역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곡지구에서 가까운 자리를 잡고 있고요. 9호선이라는 호선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좀 들어보신 이런 역일 텐데요. 양천향교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곡지구와의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으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대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거리 뭐 1km 반경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강서권역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중공업지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보게 되면 CJ부지라든가 이런 대상 부지들이 지금 미개발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와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 호재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이 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 간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 이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타닉공원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한 10걸음 정도만 가게 되면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는 보타닉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앞으로의 관광지로의 이런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변 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R&D 센터들 지금 마곡지구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가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입지에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주변에 백화점과 그리고 마트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양동이라든가 등촌동 같은 경우 보시면 NC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변에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타닉공원 이외에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곡지구와 중공업지 그리고 관광지로서 많은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이렇게 살펴드리고요. 미래가치 한번
내다볼게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예정돼 있고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선 마곡은 뭐 너무 많이 지금 뭐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우선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 1차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이 지역에 입주되는 연구 인력이 LG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 3만 명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 지역으로 밀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원 인력까지 합치게 되면 약 4만 명 정도가 대기업에 이런 배지를 달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런 임차 수요자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55개 업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름만 뭐 말씀을 드려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를 했을 때 상주 인구만 해도 보수적으로 한 15에서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항 인접 지역입니다. 바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었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높은 층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속해서 수급 불균형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드렸던 서울 식물원, 서울 보타니파크도 2018년 정도에 1차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여의도 공원의 2배 되는 이런 대형 녹지 공간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LG라는 기업이 그 안에도 아트센터라든가 문화센터를 건립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와 의료원입니다.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대규모 또 이런 의료 사업들이 번창을 함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들의 입주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도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군요. 여기도 뭐 차곡차곡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멸실이 되고 이제 착공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네. 단지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단지형이 많이 없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지형으로 넓은 평형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를 갖추고 있으면서 3베이 구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선호도 높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8층 규모의 건물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이 모두 8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높은 이런 건물 가치를 또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차 관련 시설들도 이런 자주형 그리고 기계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 공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매매 가격 점검 주십시오. 네. 이 지역 마찬가지로 저평가 지역입니다. 2억 1,500만 원이라는 매매가를 갖추고 있고요. 전세 활용하셨을 때는 지금 아직 마곡지구가 완성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의 전세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1억 8,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현재 접근 가격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는 이런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낼 수 있는 이런 마곡지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월세 투자하셨을 때는 지금 좀 약세를 지금 면치를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대거 인구들이 밀려오면서 젊은 층들에 대한 주거시설이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률도 상승 곡선을 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양동 다세대 주택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하실 때 유의할 사항 한 가지만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지역 많이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공업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 위주로 마스터 플랜도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밀도 있는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을 좀 서민 친화적 그리고 주민 친화적으로 가꿀 수 있는 이런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광거리 그리고 주변 개발에 대한 가치를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오늘은 가양동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 정보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한 이 두 분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먼저 안준성 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5호선 반산역 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91번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이철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9호선 신논현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곳곳에 놓여있는 알짜배기 물건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꼭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 가셔야 됩니다. 2077-6391번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을 거고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성 부장,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우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